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 또 일요일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또 일요일 날 2차로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뭐 계속 반응 괜찮으면은 뭐 매주 일요일 하면 되고, 뭐 현찮으면 때려치면 되니까 어쨌든 일단 계속 실험 방송 좀 해보는 건데, 뭐 어차피 이거는 게릴라 방송이기 때문에 따로 PPT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단칼에 거절한 종전선언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8월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미국은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비핵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늘 이야기하지만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입을 맞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그 북한하고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결국 미국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비핵화 같은 거 할 때 미국이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은 이스라엘을 꼬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태호공사 회고록에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책에도 나왔던 게 뭐예요? 북한이 이스라엘한테 그때 1조 원이었나? 그 돈 안 주면은 그 자신들의 핵개발 노하우를 그 적국에게 넘기겠다 이런 협박했대잖아요. 그때 적국이 어디예요? 시리아, 이란 여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만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가 탁탁 보여요. 이런 거 모르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 외교부는요, 일 해결 못해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 게임의 규칙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해. 문재인 언제 뒤질까요? 종석이 재앙이 전부. 아니 뭐 이렇게 죽기를 바라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 보는데. 그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옛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보궐선거 끝나고 그다음 보궐선거 임기 끝날 때 요럴 때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 놓치면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타이밍이 이제 놓쳐서 안 돼요. 그리고 그 미국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또 내가 봤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게 좋을걸요. 5년 동안.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면요, 미국이 그 뭐라고 할까, 예전에 한국하고 무역협정 맺으면서 분리했던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그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죄다 뺏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있으면 사실 어려운 건 우리들이에요. 미국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김기사 아침에 방송 때 조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거든. 그래서 그때 얘기할게요. 태극기 집회 때 이스라엘 국기 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거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게 지금 이 수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동맹으로서 이용을 해야만 된다. 근데 뭐 우리나라 문정권은 어차피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단체가 그거를 하라고 계속 제가 코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파단체에서도 뭐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유대교 국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목사들이 활동하면 돼. 그런 데서.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목사가 직접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열성적인 신도가 있으면 걔네들이 나가고, 일 역할 분담해야지 혼자 다 하려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괜히 태극기 부대 분열만 되고 권력 싸움 난다고. 그래서 일은 원래 분업과 동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가 있어? 이스라엘 국기 드는 거 제 아이디어가 원조 아님? 그래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잖아. 뭐 그게 먼저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하라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뭐지? 이슬람 애들도 좌적으로 돌리지 말고 내 편 우리 편 구별해가면서 분리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전략이야. 유학생활 이야기 이거 이번 주 화요일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줘야 돼. 이게 사진이었으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 그냥 화요일날 얘기할게요, 화요일날. 그리고 다물의 계승. 박사님, 맨리피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리피올이 뭐예요? 응? 한번 인터넷 검색해 봐야겠네. 맨리피올이 뭐야?
스스로 고대 현자들이 만난 그러한 내면이 빛나는 빛의 여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 또는 막 그런 명상 이런 걸 좋아하죠. 근데 저는 조금 그쪽 분야가 아니야.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맹신하잖아요. 하긴 저는 뭐 종교가 뭐 맹신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MMA 그 파이팅하는 그 운동선수랑 소림사 승려랑 붙은 거, 그다음 미 해병대 출신은 애랑 그다음에 또 중국 소림사라던가 태극권, 뭐 영춘권 이런 애들 붙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분 만에 개박살 나죠. 싸움은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강력한 육체적인 힘과 지략과 그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동학군 운동이라고. 동학군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종교 지도자인지 무당인지 그렇게 뭐 부적 써가지고 가슴에 붙이면 총알이 안 틀고 들어가고 그 부적 태워서 양잿물 마시면은 뭐 이렇게 상처 나도 빨리 암 온다고 하고 전쟁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뒤졌잖아요. 현대식 기관총 앞에서 다 무릎 꿇었잖아. 동학군이 그때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동학군 진압하려고 했던 일본군이 몇 명이었어요? 한 거의 1대100 규모 아니었어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좋아해. 왜? 현실적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남양 특집, 아이고 확 지나갔다. 아이고 뭐가 또 지나가 버렸어. 최의진, 몽골 유학하실 때 팔반대장경 전편이 간저로 그거 번역 작업 하고 계시나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금이 없어서. 왜냐면 이게 자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금하고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어서 진행을 못해요. 나중에 제가 돈 벌면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진짜 뭐야 이게 비트러비우스 뭐 동일같이 동일 노동 임금 다루는 데들이 없지. 문재인이 18년 1월에 지 동일 임금 찬양자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바꾸면 전반적으로 난리치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일같이 동일 노동 임금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됐든 임금은요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 근데 그 인건비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 옆에는 우리의 경쟁 국가인 중국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진짜 어떻게 하는데 그 중국 애들 단가 낮추는 방식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단가 낮추는 방식. 중국은 단가를 어떻게 낮추냐면은 그 물건을 제조할 때는 여러 개가 들어가요. 운송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건 물론 빼는 거지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등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때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은요, 인건비가 제로예요. 그래서 중국 가격의 그 단가를 우리가 못 맞춰요. 아니, 전 세계가 못 맞춰. 왜 그러냐면은,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에 혹시 법전, 나중에 중국 가서 한번 사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사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 사법고시 볼 때 육법전서에서 이만큼 되잖아요. 6개 법전만 있어도 높이가 이만해. 그래서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했지만은 중국 애들은요 법전이 요만해요. 다 합치면은 무슨 소책자 같은 거 한 3, 4개 요만큼 있다고. 왜? 중국은 군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법률 조항이 간단해요. 뭐 하면 사형, 뭐 하면 10년, 뭐 하면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 단기적으로 끝나는 법정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해. 근데 중국의 법을 이렇게 엄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왜 죄수로 가두는지 아세요? 그거 무임금 노동력으로 쓰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어? 우리나라 좌파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그 공산주의의 정신적 종주국인 중국이 무노동 착취를 한다니까. 우리나라 민주노총에게는 무노동 착취 이런 거 잽도 안 돼. 중국에서는요 돈을 안 줘요. 멀쩡한 사람을 짱발장처럼 잡아가지고 그냥 10년 딱 그냥 썩힌다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뭐 해요? 노동시켜요. 그거를 누가 연결해? 공산당 당간부의 자식들이 보통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진을 많이 남겨야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건비를 낮추는 건데, 인건비를 낮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죄수 이용하는 거예요, 죄수. 응? 왜냐면 죄수 밥 새끼는 누가 줘요? 정부에서 주잖아,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걔네들 그 노동시킬 때 그 노동을 바로 당간부의 자제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국적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일 시킨다니까.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중국 제품의 그 생산 단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그래서 막 그렇게 애들 쓰다가 가끔씩 또 외국 사람들 뭐 아파갖고 온 애들 있잖아요. 뭐 간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 중에 DNA 많은 애를 찾아가지고 또 오골개집 가서 우리가 닭 잡아 먹듯이 그냥 또 배째 가지고 또 장기 꺼내서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응? 그래서 이런 양아치 같은 나라랑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걸 갖다 임금을 갖다 막 인상시키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는 수출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아니야. 응? 근데 우리나라 민주노총 걔들 연봉 1억대잖아. 그리고 맨날 365일 일도 안 하면서 뭐 제주도 광정마을도 가고 오키나와 가서 남이나라 가고 뭐 미군 철수 데모도 하고 촛불 광화문 광장 가서 촛불도 들고 이렇게 해도 연봉 1억씩 주잖아요. 이거 이상 어떻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해줄까? 난 이런 생각도 해봐. 얘들 진짜 뭘 몰라면 중국 가서 한번 해보던가. 응? 그 다음에 페미니즘. 잠깐 어디 갔어? 이게 자꾸만 흔들리니까 내가 이걸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잘 못하겠는데 조금 지나갔는데 아까 잠깐 본 게 뭐냐면 페미니즘은 네오막시즘의 일부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저는 그 페미니스트라도요,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저는 그 좌파단체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한다고. 저는 페미니스트들 안 좋아해요. 꼴페미를 애들 정말 싫어해. 하지만 저는 예쁜 꼴페미는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은요, 못생겼어요. 딱 보면은 뭐 여자들 뭐 미니스커트 입고 갔는데 남자들이 이상하게 뭐 시선 강간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토크쇼 때. 그러면 그 말하는 애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난 너 안 봐요. 빨개 벗어도 안 봐. 근데 꼭 그런 애들이 막 얘기를 해. 그런 애들이. 그리고 진짜 예쁘고 막 쭉쭉빵빵한 애들은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요, 그 남자들의 그러한 시선을 즐긴다니까. 어머, 뭐 좋은 거 날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그래 헬렐레 해가지고 갑자기 원숭이가 되면서 막 자기 막 뒤쫓아오는 걸 오히려 즐긴다니까. 그거에 광분하는 애들을 보면요, 오히려 못생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저는요, 예쁜 페미니스트가 그런 얘기하면요, 다 들어줘요.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지구는 뭐 편편하다 막 이런 얘기, 막 천동설 얘기해도요, 저는 다 믿어줘요. 그런 애들이 얘기하면. 왜? 자기가 이쁨에도 불구하고, 이쁨은 남자들이 막 도와주려 난리치잖아요. 막 숙제할 때도 막 숙제 대신해 주질 않나, 밥도 갖다 주질 않나, 밥 사주지, 온갖 그걸 다 해주는데, 여자가 그걸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갸륵해. 더 해주고 싶네, 진짜. 더 도와주고 싶네. 응? 그런 여자들이 막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주 쌍손을 들고 환영해줘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정신이니까. 근데 못생긴 애들이 막 시선강감,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뭐 남자들이 어쩌죠. 나 그거 하나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야. 이미 얼굴이 무기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도 가려서 제가 받고 그래요. 다 적으로 돌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검은 아이들. 그래요. 검은 아이들도 거기서 써먹어요. 이 검은 아이들은 사실 국내에서 써먹지는 않아요. 국내에서 써먹는 건 장기 매매밖에 없고, 그 중국에서 검은 아이들을 어떻게 써먹냐면, 먼저 그 검은 아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검은 아이는 뭐냐면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을 할 때 둘째,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애도 또 안 나, 이제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애들이 애를 낳는데, 그 중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 애를 낳을 때 처음에 딸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등록을 안 시켰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뭐 딸 아들 낳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18세가 됐을 때 누구를 등록시켜줄까? 왜? 둘째, 셋째 등록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등록시킬까요? 아들을 등록시키지. 우리나라처럼 남아서 선호사상이 있고 대를 잇는다 이런 개념이 중국에도 있거든. 그럼 아들을 등록시켜버리면 그 앞쪽에 딸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걔들 18살이 지나면요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이 돼요. 왜? 등록 안 시키거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에서 남자만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낙태를 해가지고 아들 낳을 때까지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한 5천만 명의 노총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부에 중국 여자가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검은 아이들로. 사실 그 검은 아이들이랑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5천만 명까지 막 그 젊은 중국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러한 사태는 안 날 거야. 어느 정도 좀 상세는 해줄 거예요. 상세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한자녀 정책 때문에 그걸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태어났던 그 앞에 태어났던 여자아이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18세 정도가 지나면은 중국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국 그 미리국자의 그 구성을 하는 거에도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그 자원 해결하러 가잖아요. 그 자원 해결하러 갔을 때 중국 애들이 또 거기서 입찰을 하잖아요. 유전지대 하거나 뭐 광산 개발할 때 입찰을 하면은 원래 입찰은요, 입찰 가격이 제일 싼 데에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줍니다. 왜? 그 투자자도 돈을 조금 투자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근데 중국 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그 입찰 가격에는 인건비가 포함한 돼 있어. 왜? 어차피 걔네들은 그 검은 아이들 쓸 거니까. 걔네들은 밥 새끼만 주면 되는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입찰 가격이 그 어떤 나라도 제시할 수 없는 아주 싼 가격을 제시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원 내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남미 막 시장을 장악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남미나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들도 그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올 때 생각했던 게, 아, 이 미국 놈들, 나쁜 놈들 막 들어와서 우리를 막 지배하니까 이 미 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고 미 제국주의자와 싸우는 중국을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몰아내고 미국 없이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꼴통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자원 개발을 하면요, 뭐 예를 들어 삼성, 현대가 들어가면은 뭐 기술자나 엔지니어, 건설 소장은 한국인이 가지만 그 밑에 노가다 뛰는 애들은 죄다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중국인이야. 위에서부터 밑에 노가다 직업까지. 왜? 중국의 남아도는 검은 아이들을 바깥으로 빼내거든. 그래서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일을 시켜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그 외국에다가 자기 중국인 인구를 막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또 걔네들을 이용해서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이런 양아치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애들이 건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건설을 하잖아요? 그 애들이 미칩니다. 왜? 발정이 나서. 그 섹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줘야 돼요. 제가 또 뭐 다음 주에는 일본 유학이니까 그 다다음 주쯤에 그러면 내가 중동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거기서도 있었던 그런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 많이 난 등록되지 않은 딸들이 있다고 했죠. 여자애들. 걔네들을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많이 보내요. 뭐로? 위안부로. 쉽게 얘기해서 창녀지. 그것도 또 중국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들이 중국 여자들, 등록되지 않은 애들, 이거 다 불법 중국인 아니야. 그런 애들을 데려다 거기서 매춘 장사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요, 의외로 중국 여자 창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들 왜 거기 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 이런 짓 한다고. 그러면서 모자란 중국 여자,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 촉각들 결혼 못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자란 그 농촌 총각들의 그 여자들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베트남 혹은 인신매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웃겨. 중국 애들의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렇게 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엉아동네 박사님 강의 듣다 변태됨. 변태라니요, 이게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변태가 많아야 돼요. 저를 위시한 많은 젊은 애들이 변태가 돼야지
이 변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골 때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쿠데타가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안 돼. 그 다음에 뭐야? 성 얘기 그만하고 답이나 제대로 해라. 나 지금 답 제대로 했는데 질문에 답한 건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워너비님이 얘기했네.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국가, 자살국가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이거 왠지 알아요? 유럽에서 유럽연합의 가장 그 발목을 잡는 떨거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걸 피그라 그랬어요. PIGS, 돼지들. 그 PIGS는 그 국가의 앞에 이니셜이에요. P, 포르투갈, I, 이탈리아, G, 그리스, S, 스페인이에요.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중국 돈 먹은 나라예요. 중국 돈을 투자 자금으로 받은 나라들이 다 EU에서 지금 부도가 나가고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은 유럽 편이거나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백인 국가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국가 아니야. 근데 이 국가 조합 내에서 이 피그 국가들이 배신을 때리고 중국 돈 받아먹고 중국 애들이랑 사업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들 봐요. 지금 이탈리아의 주요 메이커 같은 것들 중국 놈들이 다 장악해버리잖아.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지금 뭐예요?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걔들도 매춘업 해요. 중국 애들 바이어 들어오면은 그 이탈리아 여자들 거기서 몸 대주고 그걸로 수익 벌고 그런다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이렇게 로스차일드 같은 애들로부터 금융공격 받았지. 그래서 아주 개박살이 났잖아요. 베네수엘라 어때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때 뭐 했어요? 친중국가였잖아. 그때 걔네들 뭐 했어? 원유 거래할 때 위에나로 받았잖아요. 달러로 안 하고. 5.1달러의 그 시스템을 벗어나가고 자기네들은 독자적으로 한다 그래갖고 위에나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10만% 이런 거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우파에서도 그 친중인 사업가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정신 나간 놈들,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 똑같이 미래가 보이지, 미래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사례 중심. 사례를 연구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우리나라 이게. 미북 정세가 개판인데, 잠깐 훅 지나가네. 이거 참 보기 힘드네. 제이혼? 님인데 미북 정세가 개판인데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 중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요? 미북 정세가 개판되는 거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북한이 손잡으면 어떡해. 개판돼야지. 솔직히 내가 국정원장이면 개판내고 싶은데 알아서 개판되니 좋네. 돈도 안 들고. 개판돼야 돼요. 개판돼야 돼. 그리고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요? 시간은 미국 편이지. 뭘 그러세요. 시간이 트럼프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은 미국 편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니까. 트럼프가 혼자 미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고 가는 나라인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민주주의 국가는요, 대통령이 힘을 갖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강력한 독재국가가 그런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는 그 지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정치를 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정치를 못해. 왜? 선거 자금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선거 자금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정확하게 그 일을 해주고 있어. 전 방송으로 얘기 못해요. 그리고 중국 화웨이 5G 우리나라 통신사에 들어오나요? 그 자유수호님이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들어오고 있죠. LG U+가 제일 먼저 오케이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게 이상철 전 부회장 때문 아니야. 응? 그 사람이 LG U+에 있으면서 화웨이랑 계속 교류했잖아요. 그때도. 그래 놓고서 LG U+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화웨이로 들어가잖아. 화웨이 들어가가지고 LG U+에다가 온갖 했던 노하우를 죄다 화웨이에다 전수해주죠. 예?
우리나라 4G 때에도 그래가지고 전부 다 화웨이 기판 갖다가 깔고 지금 5G 한다는데 5G도 지금 깔려 그러고 요거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아지매하고 하는 방송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금요일날 좀 더 많이 이야기해요. 이 짓 하고 있다고.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 빨갱이들이 문제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철 그 LG U 플러스 부회장 그 사람 뭐 했어? 김대중 정권 때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대중, 노무현 얘네들이랑 관련 있는 모든 정치인 경제인들은 죄다 아주 그냥 매국노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거 비판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친일파, 친일 논쟁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친중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친일파로 몰아간다고. 박사님 너무 더워요. 오로라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벗으세요. 홀딱 벗으세요. 그 다음에 뉴스당 더러운 늑대. 아, 이름 아이디 정말 좋아. 내 스타일이야. 뉴스당 고압약 사태 보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씨를 없애버리려 하더군요.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모태동 때 문화혁명 했잖아요. 문화혁명 때 그 광시족 자치주, 그러니까 광서성의 자치주예요. 광시족 자치주가 어디냐면 홍콩에 있는 광동성하고 베트남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하이난성 위쪽에 있는 그 땅, 그 지역인데 그 중국 그 문화혁명 때 그 지역에서는 인육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애들이 소수민족 잡아먹었다니까. 물론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이라 그래서 그 학교 교사, 선생 이런 애들 붙잡아서 인육 파티 했어요. 그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랬던 애들이야. 그랬던 애들을 좌파 애들이 존나게 존경하죠. 막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데서 막 그냥 위대한 지도자. 나도 사람고기 먹으면 걔네들이 존경할까? 이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창님? 창창이야, 창창? 이름이 왜 이렇게 중국 사람 같아? 미국의 중국 해치작전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중국이랑 적당히 타협하고 봐주면 어떠죠? 뭐야 이거 진짜 중국 사람이야?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 미국이 왜 중국 해치작전을 포기해요? 여태까지 키운 돼지인데 키운 돼지. 그거 알아요? 도축하잖아요. 그 목축업자들이 언제 돼지나 소를 잡는지 아세요? 사료를 줘도 살을 안 찔 때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투자 아니에요. 투자 대비 효과 안 날 때. 돼지가 쳐서 요만한 새끼일 때, 그때는 사료를 주면은 사료 한 포대당 몇 킬로씩 찌잖아요. 이게 쭉 찌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료를 1kg를 줘도 돼지가 안 찌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그때 걔 운명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딱 그래요. 중국 초창기 개혁개방할 때 얼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도 올리고 온갖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다가 투자 자금을 집어넣으면 어떤 수익성이 나요? 거꾸로 중국 애들이 외국 기업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중국 분할 시나리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분열될 때까지. 이미 중국은 살찔 대로 살찐 돼지야. 이제 잡아먹어야 돼.